앞으로의 칼날 주식 주간 증시 시작합니다.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 7월 초를 준비하는데요. 이제 오늘 제목이 3300시대입니다. 제가 가끔 레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증시가 참 많이 올라왔죠. 물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체감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수가 올라도 보통 보면 이제 지수가 먼저 갈 때는 그 지수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갑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네카우데이였습니다. 시장에서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주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도 상당히 좀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외국인도 6월 접어들어서 그렇게 수급이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좋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주간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주식 탑10을 보니까 좀 보이십니까? 1위가 SK이노베이션이고 얼추 29만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하이버도 이제 30만원대 이상에서 약간 차익 매물 있습니다만은 플랫폼 업체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자동차인데, 기아 자동차가 사명을 이제 차를 빼고 기아로 바꿨죠. 예, 기아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가 여전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난주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큰 트렌드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주가는 85만원대 밑에 있습니다만은 은근슬쩍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하나솔루션은 글쎄요, 수급 대비해서는 주가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액티브한 같지는 않습니다. 액티브한 같지 않지만은 또 외국인의 콜은 받고 있다. 그리고 LG전자가 이제 지난주에 16만원대 올라가면서 당장 이제 7월 1일부로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출범을 합니다.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7월 31일자로 LG전자의 이 스마트폰 사업부, MT 사업부는 공식적으로 철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에는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사업부, MC 영업 사업부가 중단 영업 손실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습니다. 아마 이번 분기에도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LG전자고요. 또 외국인들이 보면 삼성 SDI 매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전 세계 도레이, 일본의 도레이에 이어서 전 세계 3위 정도 됩니까? 2차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SK이노베이션의 바로 자회사 IE 테크놀로지, 우리보다 영문으로는 IET라고 치는데 이 종목도 지금 은근슬쩍 17만원까지 올라왔고, 국내 8인치 웨이프의 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DB하이텍의 주가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스피 쪽이 확실히 3300의 주역에는 주역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네카오는 없어요.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의 개인은 팔았습니다만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삼성 SKIT 그리고 LG전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좀 돋보였다 볼 수 같습니다. 힌트 하나 얻어가는 거죠. 코스닥도 좀 같이 보니까 에코프로 BM 대표적인 양극할 물질입니다. 2차전지죠. LNF 대표적인 양극할 물질입니다. 2차전지죠. PI 첨단 소재, 특산 네오리스의 공통점은 바로 폴더블 폰 관련입니다. 그리고 OLED 관련주죠. 보니까 2차전지 소재와 OLED 관련주의 매수가 되게 좋았고, 실제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도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스타 임플란트라든지 클래시스 이쪽을 헬스케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스타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임플란트 쪽이죠.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그러니까 사람을 뷰티 쪽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 관련주의 매기세도 되게 좋았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의 흐름 자체, 물론 SM이란 기업 자체는 지분 경쟁 이슈도 조금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하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도 좌측에 보면 하이버처럼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잠깐 AP 시스템은 대표적인 OLED 장비 회사인데, 자, 지금 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2차전지 소재와 OLED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고, 여기에 실적이 상당히 기대되는 바로 오스타 임플란트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헬스케어 관련주, 여기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물론 개별주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그러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주식 탑10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잡히십니까? 잡으셔야 돼요. 2차 전지와 올레드 쪽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지금 거의 안 보이죠. 이 DB하이텍의 반도체는 8인치 웨이퍼입니다. 8인치. 그러니까 웨이퍼의 크기 반 지름이 8인치짜리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상당히 이제 가격이 올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매도할지 몰라도 외국인은 오히려 2차 전지와 LG전자라는 기업,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라 또는 PI 첨단 소래단지 덕산 네오록스 같은 OLED 관련주 이 중심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정시는 주봉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3,300선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한번 체크해 보면 이번 6월 달도 지난해 11월 이후 거의 8개월 연속 양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양봉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수세가 강한 거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디까지 간다 또는 여기서 떨어진다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월봉상 5월선 이탈했을 때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3150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봤더니 어느 정도 지금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고점이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가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최소한 주봉 5주선, 주봉에서는 3270포인트가 됩니다. 그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의 힘을 이어간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피는 신고가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코스닥은 신고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 초순에 상당히 가파른 흐름이 있었고, 이제 코스피보다는 조금 수급이 가벼운데, 하지만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 월봉에서 여전히 코스피처럼 8개월 연속 월봉 양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6월 달에 월봉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느리지만 어느 정도 5월선과 양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코스닥의 힘도 견조하다 그렇게 볼 수 같고요. 주봉으로 좀 살펴봤더니 주봉 기준으로도 역시나 대략 1000포인트 정도가 어느 지켜지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미국은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 회복주로 구성되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융주도 많고 애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사실 지난 6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바로 전주가 될 것 같은데, 전전주 주간 3.5%가 하락을 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무려 8개월 만에 주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었는데, 그거를 단방에 회복을 시켜버렸어요. 주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단방 회복했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다시 이 34,000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거죠. 자, 한국의 코스닥과 영향이 못한 나스닥 기술주를 보게 되면 나스닥의 월봉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고가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코스닥과 거의 비슷한 차트인데요. 어느 정도 13,800선을 지지하면서 6월달 기준으로 양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봤더니 역시나 14,000선 정도가 지지되는 흐름이라 지금 나스닥 관점에서는 주봉 기준으로 3중 천정 돌파형입니다. 예, 3중 천정 돌파형. 전형적인 고점 돌파 형태에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슈팅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단기 5일선 이격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경계하는 것 중에서 달러 유가 같은 경우는, 유가는 사실 지금 보면 어느새 이제 WTI 기준인데요. 우리가 보통 유가는 서부 텍사스선 중진으로 WTI를 좀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수입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탈 때 휘발유도 넣고 경유도 넣으시고 또 뭡니까 옷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세계 3대 유종을 보는 게 WTI 서부 텍사스산 중전류라는 게 있고, 저기 중동 쪽입니까 두바이유가 있고, 또 유럽 쪽에 브렌트유가 있는데, 거의 대표적으로는 WTI를 좀 어떤 그 투자 상품 관점에서는 많이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74불 정도로 가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 이슈에서 어느 정도 이란 쪽에서 조금 강경파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서 지금 이란 제재에 대해 제재가 조금 더 강화되는 움직임,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왜냐하면 이란 쪽이 좀 완만하게 이루어지면 공급 증가로 인한 유가 하락을 멈췄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유가 강세는 어떻게 보면 수요 회복에 의한 강세이기 때문에 정시에 큰 악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각각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워낙 그 월가에서도 상당히 좀 말을 자제하는 분위기고, 유가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원자재 쪽에서 조금 더 강력한 흐름이 나오는데, 원자재 흐름을 보게 되면 구리의 값인데요. 구리는 지난 5월달 톤당 1,700달러에서 어느새 9,300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 유가 같은 경우는 수요적인 측면이 좀 있고, 원자재 중에서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제적인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약간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이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비철금속 쪽에서 철강석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고, 여러분들의 밥상 물가와 관련이 높은 대두라든지 콩, 옥수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옥수수 가격인데요. 지금 보면 4월 말에 부셜당 한 636센트 정도 하다가 지금 700달러까지 갔다가 센트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옥수수. 그리고 이제 콩, 대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셀은 이제 단위를 말하는 건데 보니까 1부셀은 25.4kg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대두 같은 경우는 27.1kg인데 대두 같은 경우는 1부셀당 1327센트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1600달러에 1640센트에서 지금 1330센트니까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만은 금속이라든지 이 곡물 가격들은 조금 하향 안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는 이 성장주의 이익을 좀 즐길 때가 됐고, 한 가지 이제 많은 것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럼 달러의 힘은 보통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대변을 합니다. 지난 한 주에 달러의 가치가 가파르게 90.0에서 92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3, 4일 동안에는 91.84 정도로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달러 강세가 나쁜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왜? 만약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달러가 강했으면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는 겁니다. 그는 바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고, 실제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튀었다면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를 자극하는데, 실제 지난 한 주 동안 원화 환율이 1110원대에서 1135원대까지 급등하는 상태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초반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한 주식 매도가 있습니다만 주 중반을 접어들면서 오히려 주식 매도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달러의 강세 흐름 자체가 정시 강세와 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원화 환율 자체도 다시 1120원대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액티브하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살펴드렸던 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주식을 골라 담는 것에 대한 그 그림, 그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매도가 있었지만은 자동차나 2차전지, OLED 이 관련 대표적인 IT 성장주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이번 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번 주 주간 전망 이벤트 하나만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보통 매월 2월달에 시작하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MWC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이게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28일부터 그러니까 29일부터 개최된다 보면 되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만큼 보통 MWC는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인데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도 오늘 6월 28일부터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완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게 좀 중요한 흐름. 물론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감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중을 좀 낮추고 오히려 성장주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라고 합니다. 왜? 정시가 고가기 때문에, 나스닥이 고가기 때문에,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백신 관련주, 물론 백신 관련주에 단기 뭐 단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4월달 5월달에 봐왔던 지나치게, 그러니까 정시라는 게 빨리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뭐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가치주가 올라간다. 그것도 4월달, 5월달 이야기였어요. 지금 6월달, 7월달 넘어가는 증시는 확실히 IT와 자동차 등 성장주들이 주도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중심 잡고 가셔야 3,300이면 뭐하냐? 나는 손가락 빨고 있는데 이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고용과 관련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말 월초에는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 동향이 발표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는 바로 미국의 7월달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쵸? 여기 보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연결되는 지표고, 우리 하이닉스가 조금 관련이 높은 거는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세계 3대 디램 제조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바로 이제 6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아마 7월 1일 날 목요일 날 반영이 될 건데, 어느 정도 예상 순이익 같은 경우는 주당 한 1.69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2분기의 실적 말고 얘네들은 왜 3분기냐? 여기는 분기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앞으로 마이크론이 바라보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이슈 자체가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이제 목요일 날 조금 이슈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7월 1일부로 서울은 이제 2단계 밑으로 내려가죠. 2단계입니까? 어느 정도 완화되는데, 이거는 주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흡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경우에 뭐 여행주가 오르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관 극장 오르고 전부 다 3, 4월 달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기타 좀 대부분이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제조업 지표가 워낙 작년 대비해서는 잘 나옵니다. 이거를 기저 효과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료를 볼 때 YOY라고 이야기합니다. YOY. 근데 이제 4월달, 5월달로 접어들면서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씩 떨어지는 수치도 좀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그런 거는 왜냐면 워낙 이제 뭐 4월달, 3월달, 4월달 지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달보다는 조금 MOM이라 그러는데요. 전달보다는 조금 약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추세적으로 우상향이라면은 지표 오전은 사실 지금 지금은 지표가 좋게 나와야 돼요. 지표가 좋게 나와야 오히려 앞뒤가 맞아지는 거야. 돈 쏟아부었죠. 인플레 올라갔는데 괜찮다 그렇죠. 여기 지표가 잘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안 좋으면 물론 일각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그렇게 해서 시장을 잠깐 뭐 이렇게 완화시킬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되지 않으려면, 즉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인상이 안 되려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에서 경제가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골디락스로 가기 위해서는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께서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단순하게 만약 미국의 고용자 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또 인플레이션, 아이고 테이퍼링 강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거를 뚫고 지금 가져왔던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흡수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해보겠습니다. 기타 뭐 세세한 일정 같은 경우는 당장 여기서 배를 많이 줄 건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도 과연 어느 정도 성장주들이 계속 치유갈지 그게 포커스고, 지금은 제가 지난주 영상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ADR은 과열 지표가 아닙니다. ADR은 지금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수는 신고가인데 하락 종목의 수는 조금 많을 수가 있고,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 제한된 수급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정시가 주식 경험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급락하고 포이자 반등할 때, 그땐 또 겁이 많아서 못 들어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지수가 신고가 정시, 코스피 닥보다 코스피가 강할 때는 코스피 관련 대형주, 그리고 이럴 때는 꼭 누가 주도가 되냐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외국인 종목들입니다만은, 또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라든지 기관 순매수 상위에서 팁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것이고, 언제든 돈의 흐름이 궁금하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에 발을 뻗어야 될지 궁금할 때는 하프로의 주식의 신 하프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방방.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